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내일입니다. 네. 2월 9일 토요일 낮 2시 드디어 대전에 갑니다. 네. 한밭 대전. 네. 대전에 우리 이완배 기자님 인연이 있으세요? 아니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그렇고 저희 회사도 그렇고요. 예, 이번에 예. 가는 게 개인적인 인연들도 많지 않아서 굉장히 떨려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번에 강당이 꽉 차면 네. 400명 이상 오면 민중의 소리 대전으로 본사에 이전합니다. 뭐라도 안 하고 해야지. 제가 그런 공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사에서 높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네요, 정말로. 자, 그래. 우리 이완배 기자님도 대전으로 이주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저야 저는 언제든지 갈 수 있고요. 예. 많이 와주시면 대전으로 후루룩 내려가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면요. 충청도의 인심을 제대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대전에 또 충청도 토박이가 아니고 이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말이죠. 그런가요? 예. 네. 그렇죠. 우리 예. 대전에 또 많은 우리 시민들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고, 네. 김용민이도 가서 재롱을 네. 떨겠습니다. 하여튼 오시는 분들 300명 넘어서부터는 제가 원하는 대로 성대모사를 해드릴 마음의 자세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일입니다. 2월 9일 토요일 낮 2시 대전기독교연합 봉사회관 문화동에 있습니다. 네. 대전기독교연합 봉사회관에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낮 2시입니다. 자, 이한박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명절 기간 동안 코미디가 하나 있었죠. 네. 김 PD님께서도 페북에 올려주셨고 브리핑에서도 소개를 해주셨던데요. 북미 정상회담 일정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 연기를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벌써 웃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7일 오전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빠르면 7일, 늦으면 8일 일정 변경 여부를 확정한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7일에 결정이 됐다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전당대회 연기 결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방송을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건 정치 뉴스고 저한테는 자유당이 전당대회를 연기하건 말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만두고요. 예. 제가 관심 있는 대목은 홍준표, 김진태 이 두 사람이 페북에 올린 글입니다. 예. 더 정확히 말하면 두 사람이 올린 페북 글의 댓글들입니다. 네. 홍준표 씨 글은 2019년 2월 27일, 28일 베트남에서 미북 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지난 지방선거 하루 전에 싱가포르에서 미북 회담이 개최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의 효과를 감살하려는 북측이 문정권을 생각해서 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번에는 국민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라고 적었고요. 예. 김진태 씨는 미북 회담이 2월 27일, 28일 열린다고 한다. 하필 한국당 전당대회일이다. 작년 지방선거 전날 1차 회담이 열리더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김정은,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요청했을 거고 미국에선 한국에 야당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 라고 적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하필이면 전당대회랑 겹쳤다는 거죠. 작년에도 지방선거 하루 전에 열려서 손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 자유당 사람들이 이번에도 입이 대빨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자유당 전당대회가 2월 27인 줄 몰랐어요. 네.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북미 정상회담 날짜하고 겹치지 않았으면 저는 니들이 그날 전당대회 하는 줄 당일까지 몰랐을걸요. 그래서 얼핏 들은 생각이 날짜가 홍보돼서 죽을 것 같은데 왜 난리들이신가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들이 싫다고 징징대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싫은 건 자유니까요. 네. 근데 사실 홍준표, 김진태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걸 떠나서 자뻑 증상이 너무 심한 거죠. 김진태 씨는 그나마 좀 낫던데 홍준표 씨는 좀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 선거 같은 경우는 징징거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하필이면 선거 전날 북미 정상회담이 잡힌 게 자유당에 유리할 리가 없죠. 얼마나 속 터졌겠습니까? 네. 그런데 고작 자기 당 전당대회 일정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일부러 겹치게 잡았다는 게 이번 주장이잖아요. 이건 정말
예. 이거 웃기려고 한 거 외에는 그러니까요. 예.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네, 웃기려고 했으면 성공한 거죠. 예. 그 니들이 뭔데요, 도대체? 니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집단이라고. 예.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니들 전당대회 날짜 따위가 고려 대상이 됐겠습니까? 얘네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지하게 중요한 집단이라고 자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만 제가 이번에 느낀 건 좋은 정보는 하나 있었습니다. 예.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거 하면 예. 원빈, 수지섭 누가 좋아? 송혜교, 전지현 누가 좋아?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저는 그동안 김진태, 홍준표 누가 좋아하면 진짜 못 고를 것 같았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그나마 저는 개인적으로 김진태입니다. 물론 이런 선택을 할 날이 안 오는 게 제일 좋죠. 네. 왜냐하면 둘 다 멍멍이 소리를 하는데 그나마 김진태는 미국에선 한국에 야당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라고 적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나마 주제 파악이 좀 되는 겁니다. 예. 물론 설마 예. 미국 같은 정보 강국이 자유당 존재를 모르겠습니까만 예, 그래도 그런 겸손한 자세는 홍준표보다 나은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는 행동경제학과 심리학에서 다루는 주제 중에 집단적 과대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단적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기 집단의 존재를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해서 집단적으로 자긍심을 갖는 겁니다. 우리 집단은 너무 우월해, 너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홍준표나 김진태는 정치인이니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선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번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는데 판세가 불리하다고 느껴서 뭐 전당대회 연기론을 의도적으로 흘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두 사람 페북에 붙은 댓글들입니다. 네. 아찔합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로 북미 정상회담이 자기들 전당대회를 겨냥해서 날짜를 맞췄다고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예. 북이 꽤나 우리 당을 견제하는 모습에 어이가 없습니다. 미북회담 2월 말 예정이란 기사가 나왔을 때 또라는 생각에 스쳤습니다. 이런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길 바랬는데 또 국제쇼를 준비하고 있네요. 정은이가 이 정권을 사실상 지배하다 보면 총풍이니 북풍이니 뭐니가 요즘은 주사파 정권의 전유물이 되어서 정은이가 날짜 잡은가 보군요. 맞습니다. 지난 지선 때도 그렇게 망쳐놨죠. 이번 역시 북문 이들은 트럼프와 합작으로 야당을 망치려 합니다. 댓글들이 진짜 다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 두 가지 네. 놀랐는데요. 우선은 김정은이 문재인 정권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네. 또 하나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네.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없었으면 자기들이 이겼을 것이라는 생각. 예. 그 두 가지 사고가 이런 댓글을 네. 가능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듣고 보니까 두 번째 사고는 진짜 웃기네요. 예. 앞에 건 그렇다 쳐도 두 번째 건 진짜 웃깁니다. 예. 이 중에 제일 어이가 없는 댓글은 70년 동안 보면 계속 괴롭힘을 당해서 힘든 역사였고 북한 공작들이 남한을 파고들어 세뇌를 시켰고 대통령도 많이 만들었고 위기가 있었으나 잘 견뎌왔는데 이번엔 세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넘어가는 것 같아 다행이지만 아직 대통직이 끝나지 않았으니 좌시해야 합니다. 이거 뭔 뜻입니까 이거는? 전 독해가 안 되던데요. 맨 끝에 대통직이 끝나지 않았으니 좌시해야 합니다는 뭔가요? 보통은 좌시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쓰는 건데. 앉아서 보자는 얘기죠. 예. 예, 앉아서 그냥 편하게 보자는 이야기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요 분은 위험한 건 아니고 예. 그냥 한글이 안 되는 분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예. 조금만 지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자기들 지지 정당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텐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집단 마취에 걸린 것처럼 그걸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음모론을 설파하는 건 전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봐요. 예. 문제는 거기에 선동되는 대중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고 이 사람들이 단체로 광기를 보일 때 위험한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그 다크 트라이애드라는 공식 용어가 있습니다. 사이코의 3요소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인데 뭐냐면 권모술수에 능한 마키아벨리즘, 반사회적 성향을 띠는 사이코패스,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줄 아는 나르시시즘이 사이코의 3대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는 자아도취는 사이코의 3분의 1의 요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홍준표, 김진태 페북에 달려들어서 진짜로 문재인 정권과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 날짜를 조작했다고 열을 올리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위험한 겁니다. 사이코가 될 가능성이 무지 높아요. 한 발만 더 나가보겠습니다. 예. 자아도취를 혼자서 하면 그냥 자기 혼자 사이코가 되고 마는 건데요. 이걸 집단적으로 하면 집단적 자아도취증이라는 심각한 사회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페북가 보면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쪽 지지자들이 단체로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예, 자기 예. 집단의 존재를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하고요. 이게 왜 위험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연구가 너무 많은데 모든 연구 결과가 동일해요. 그 중에서 2016년 유럽 성격 저널이라는 심리학 줄지에 나온 연구는 이렇습니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EU 국가들 중에 좀 변방 국가들이죠. 예. 여기에 거주하는 수백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인데 집단적 자아도취증에 걸린 사람들의 제일 큰 특징이 복수심과 폭력성입니다. 내가 속한 집단이 모멸감을 느끼면 저 새끼들 반드시 갈아서 죽여버려야 돼라는 폭력적 성향이 집단적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이 폭력성이 전혀 이성적이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한테 손해가 돼도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내 손해보는 게 뭐가 중요해. 다 죽여버려. 이렇게 돼버리죠. 터키가 유럽연합에 가입할 때 유럽 국가들 반대가 있었거든요. 결국 가입을 했지만요.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 중에 집단적 자아도취가 심한 사람들은 유럽연합은 망해야 돼. 유럽에서 벌어지는 테러는 정당해. 유럽 새끼들 싹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 예. 자기들이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데도 유럽연합이 망하면 자기들도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유럽연합은 망해야 됩니다. 왜? 우리같이 훌륭한 민족을 유럽연합이 무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의 변방으로 불리는 포르투갈이나 폴란드에서도 집단적 자아도취가 심한 사람들은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 말은 자유한국당 위상을 과대평가하는 집단적 자아도취자들은 지금 문재인 망해라, 김정은 죽어라 이러고 있죠. 예. 좀 더 심해지면 우리 자유당 무시한 미국 망해라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집단적 사이코패스가 돼버려서 뭐가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지 생각을 못합니다. 자기 집단,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집단에 대해서 거의 전방위적인 폭력성이 나타나는 거죠. 이 연구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연구팀이 집단적 자아도취증이 강한 사람들의 개인 성향을 따로 분석을 해봅니다. 예. 그랬더니 개개인들은 자존감이나 자부심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아도취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왕자병, 공주병 걸린 사람들이요. 예. 이 사람들은 집단적 자아도취에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자인데요. 내가 공주인데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데 내가 속한 집단이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매일 거울만 보면 행복한데요. 그런데 개인적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여기에 대한 보상 행동으로 집단 자아도취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못났어요. 맨날 무시당해요. 이때 이 사람은 어디서 자기의 자존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속한 집단이 졸라 중요해. 나 그런 집단 소속이야. 여기서 위안을 찾고 자존감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성과 열등감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전제로요. 태극기 들고 가스통 굴리시는 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확해집니다. 여기 나오는 분들 상당수가 열등감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에 자존감 높은 사람들 나오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굉장히 안타깝게도요. 여기 나오시는 나이 많은 분들 대부분 가장의 지위에서 내가 가족을 벌어먹여 살렸다는 지위에서 다 해체되신 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집에 가면 말발도 안 먹혀요. 가족들이 자기 무시하죠. 아하. 자기 자신이 너무 하찮아지고 열등감에 가득 찹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박정희를 지지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인생을 주도한 자주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날려버린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개척했다고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나를 먹여 살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열등감이 쩔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동상 보고 절을 하고 울고 그런 거죠. 이렇게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내가 속한 집단이 너무 위대하다. 나는 그 집단 소속이다. 라는 심리적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게 자유한국당이고
태극기 부대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정당이 너무 위대해서 전당대회 효과 줄이려고 북한, 문재인 정부, 미국까지 나서서 뭐 이랬다는 겁니다. 여기 분들 보면 이상하게 해병대 복장 그렇게 많이 하고 나오시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은 솔직히 1대1로 붙으면 싸움 못 하실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전혀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예. 나이가 그렇게 드셔서 싸움을 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신체에도 퇴화 되고요. 예. 그리고 싸움 잘하는 게 자랑도 아니고요. 음. 그런데 이분들 과거에는 내가 밥상머리에서 큰 소리 많이 쳤고 술 먹고 들어와서 가족들 패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예. 이때 군복 입고 때로 우르르 몰려나가서 가스통 굴리면서 폭력성을 보이면 이 집단 자아도취증에 의해서 열등감이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왜 학자들이 이 집단 자아도취증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냐면 심리학에서는 이게 결국 나치즘의 원인이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나치즘. 네. 나치즘은 인류 역사상 집단 강기의 최고조의 사례였죠. 예. 그런데 다양한 연구에 일치된 결론은 나치즘의 제일 중요한 원인이 집단 자아도취증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독일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존감이 높았겠습니까? 원래 독일은 유럽의 2루도 아니고 3루쯤 되는 변방국가였습니다. 19세기까지 나라가 통일이 안 돼서 왕국이 5개로 쪼개졌던 변방국가였다고요. 게다가 1차 세계대전에서 박살이 났죠. 얼마나 국민들 자존감이 상했겠습니까? 이때 집단적 자아도취증이 유행병처럼 번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잔인한 폭력성이죠. 자유당의 과대망상증은 그러려니 하는데 거기를 추종하는 대중들의 과대망상은 진짜 위험한 겁니다. 아. 이것도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선을 한참 넘었어요. 북미 정상회담이 자유당 전당대회를 방해한다고 확신할 정도면 사회적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 된 거죠. 사회적 치료가. 이 집단적 자아도취증은 심리학에서 유행병이라고 하거든요. 네. 놔두면 옆 사람들한테 전염이 됩니다. 어허. 예. 이게 정말로 지금은 위험해진 거죠. 아유, 쟤네들 미친놈이야.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나치즘 이야기를 하는 걸 과장이라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나치가 바로 할 당시에 독일에서 이 정도 이성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집단 자아도취는 삽시간에 이성을 마비시켜버린다니까요. 아무튼 저는 이번 사태가 처음에는 그냥 웃겼는데 이걸 놔두면 나중에는 이 사람들의 유행병이 너무 번져서 나치 같은 시스템을 추구할까봐 진짜 걱정이 됩니다. 저들의 광기가 어떻게 표현될지 앞으로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주시민사회가 앞으로 이 현상을 정말 잘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경각심이 무척 들었던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브리핑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네. 가스통 들고 나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촛불 집회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그분들도 예, 이거는 집회 나오는 건데. 열등감 때문에 모여서 그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폭력성을 띤 집회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집단적 자아도취증의 제일 큰 문제점은 폭력성이거든요. 폭력성. 근데 이 촛불 집회는 그걸 엄청나게 절제를 하고 심지어 그 종래 전통적인 집회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까지도 다 사라졌으니 전혀 집단적 자아도취하고는 아예 거리가 먼 집단적 지성의 폭발이었다고 보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 해석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잘 정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음모론에 함몰될 수가 있는지 그 배경을 살펴봤는데 이런 대중들에게서 용기를 얻고 그래서 음모론을 펼치는 홍준표, 김진태 그 두 분도 상태가 심각한 곳일 수 있겠다. 네. 뭐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네요. 예. 네, 거기는 뭐 두 분이 아니고 두 놈이라고 하고 싶은데 어쨌든 네, 심각한 인간들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